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의 회복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는 또 긍정적인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한 해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가 결정이 되었고 금리 인상 우려와 기술주들의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 반도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당연히 금리 인상 스케줄을 공개하면서 기술주들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되게 변동성이 좀 큰 국면입니다. 어쨌든 워낙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길 정도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은 PBR이 26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또 주가가 하락한 배경에는 내년 1분기부터 다시 비수기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것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비대면 수요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최근 들어서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갈수록 그 수요는 확대될 거고 여기에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솔루션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기업들은 실적의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짚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가이던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비수기니까 그렇게 좋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의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 정도 톤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액츄얼 넘버 중에서 D램과 낸드, 특히 D램의 ASP가 어느 수준으로 하락했는지를 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트렌드 포스 이런 데에서는 D램 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했다. PC D램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9.5% 하락했고 서버 쪽도 6, 7% 하락한다. 그런 좀 공포감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노출시켰는데. 실제 이제 프리미엄 D램 회사들은 이런 업황에서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도 트렌드 포스가 지적한 것만큼 아주 강하게 D램 가격이 안 빠질 것이라고 이제 믿는 분들이 늘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저는 반등했다고 보거든요. 아마 마이크론도 트렌드 포스가 얘기했던 그 정도 폭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D램 가격 하락을 했다면 이게 저는 오히려 오늘 제일 점검해야 될 포인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본적인 반등은 했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반등이라는 게 바닥은 하긴 했고 겨울이 오는데 엄청나게 춥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왜냐면 지금까지는 무조건 추울 거야 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이제는 네. 잘 보니까 덜 추울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율 조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네. 많이 빠졌는데 생각보다 덜 나빴을 때 생기는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도 좀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바닥은 쳤고 이제 중기적으로 정말 이 사이클이 정말 짧은지 정말 덜 추운 겨울인지는 이제 내년 1월 말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 내년 1월 말에 1분기 D램 가격의 낙폭이 시장의 우려처럼 두 자릿수 낙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7%, 8% 수준의 D램 낙폭이면 생각보다 따뜻한 겨울이었구나 하면서 네.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1분기까지 D램 가격의 변화를 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어떤 향방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실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내년에 삼성 하이닉스가 순이익이 올해보다 느느냐 감소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니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과연 이 정도 할인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심도 좀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의심을 지우려면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라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내년 1월에 있을 1분기 디램 고정 가격의 낙폭, 색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노은장 센터장께서는 최근 쓰신 리포트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6개월 전망으로는 10만 원을 제시하셨던데 오늘 나온 다른 증권사에서는 12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특정 증권사의 뭐 목표 주가까지 제가 언급할 그 정도의 뭐 어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TSMC라는 파운드 회사가 PBR이 7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팹리스긴 하지만 엔비디아, AMD가 PBR이 네. 26배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실적도 안 좋은데 전망도 별로 안 좋은데도 PBR이 2배가 넘는데요. 삼성이 뭐 2배 이하의 이제 PB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뭐 구체적인 뭐 10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우상향이다. 그 우상향이라는 그 방향성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두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네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결국 이제 EPS 그로스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특히 PB를 통한 북밸류를 네. 통해서 이제 바텀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점검하는 거고요. 결국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회사인지 좋았다 나빴다 할 회사인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실적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12월에 디램 가격이 하락폭이 제한됐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부터 한번 살펴보면 2분기,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내년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예. 어떻게 저희가 시점을 찾아볼까요? 사실 디램 가격 관점에서는 내년 2분기에 바로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냥 2분기 디램 가격 낙폭이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 마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 3분기 디램 가격 반등도 DDR4로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DDR5 때문에 블렌디드로 봤을 때 반등으로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좀 패턴이 다릅니다. 우리가 과거 1차 사이클에서는 디램 가격이 고정 가격이 오를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이 안 빠지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선반영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디램 가격의 낙폭이 상당히 제한될 때 주가가 저는 의미 있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주가는 오히려 내년 2분기부터 그런 요인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추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파운드리 쪽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요인을 파운드리 쪽으로 찾는 분들도 많던데 내년에 좀 개선될까요? 네, 뭐 파운드리도 매출은 많이 늘었어요. 올해 한 144억 불, 17조니까 작년보다 당연히 많이 뭐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고요. 좀 더 늘 수 있었는데 아까 아쉬운 거는 텍사스 오티는 공장이 뭐 우리 삼성이 잘못한 건 아니고 전력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된 게 가장 컸죠 상반기에. 근데 뭐 3분기부터는 뭐 매출액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삼성 파운드리가 매출액이 한 120억 불이었고 올해가 한 144억 불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는 20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파운드리만은 아주 의미 있게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그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ASP 자체를 15% 이상 많은 회사들이 올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공장의 팹의 가동률이 100%입니다. 네. 반도체 공장 가동률 100%는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돈 되는 비싼 제품만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2년에도 우리 파운드리 업황 자체는 올해도 한 시장 전체적으로 20% 정도 성장했거든요. 네. 내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7% 정도 성장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원화 기준으로 보면 한 140조 정도 형성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삼성하고 TSMC 모두 양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고 내년에 그러면 2분기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예. 파운드리도 올해보다 충분히 더 개선될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익의 질이 변하는 초기 단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네. 뭐
좋죠. 근데 삼성전자 저도 올해도 파운드리든 뭐 LSI든 폴더블이든 되게 좋게 봤어요. 물론 파운드리는 공장이 이제 가동이 뭐 어쨌든 전력 공급 때문에 중단되면서 애로 사항은 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고 네. 올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에도 파운드리, LSI 쪽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항상 이제 워낙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엔비디아든 예를 들어서 AMD든 이런 회사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D램과 이제 이런 파운드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더 빨리 갈 게 있는데 네. 굳이 비즈니스 어중간하게 하는 회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냐에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지금까지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반전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사면 되는데, 근데 아직 마지막 허들이 1분기 디램 고정 가격에 대해서는 한 번은 그 레벨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것까지 이제 해소되면 뭐 정말 더 괜찮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나누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의 업황이 지켜보는 뭐 기간으로 보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도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숨고르기 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더 살려면 더 강한 모멘텀을 찾는다는 거죠. 더 강한 모멘텀은 이제 하나죠. 겨울 별로 없네. 그걸 확인하는 게 내년 1월 말에 있을 디램 고정 가격이고 그때 네. 또 삼성 하이닉스가 또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 거고 네. 더불어서 4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디램 가격에 대해서 잘 방어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물론 네. 아주 위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 여기서 숨고르기냐 예. 바로 좀 더 가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주가라는 건 또 다양한 요인들이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은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겨울이 안 추울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주가의 반등에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 안 추운지는 내년 1월 말에 한 번 더 2차 점검이 되니까 그때 아마 주가는 좀 더 의미 있게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테슬라도 그렇고 또 애플, 아마존 모두가 지금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관망 장세로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 가지만 중장기 추세로 놓고 봤을 땐 결국 지금 21세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예. 반도체를 필수 부품 소재로 가져가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큰 문제는 예.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말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우리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일수록 좋은 가격에 잘 사는 게 장기 투자에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즉 좋은 가격에 사야지 장기 투자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좋은 가격이 올지 아니면 지금이 제일 좋은 가격일지는 좀 봐야 되지만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내년 1월 말에 있을 디램 고정 가격의 레벨 정도는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더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급등락을 보였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삼성의 로봇 사업에 좀 조직을 확대했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좀 영세한 로봇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투기적이라고 봐요. 뭐 합리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고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이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LG는 원래 이제 클로이라는 로봇 비즈니스를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결과물도 네. 좋습니다. 네. 공항이든 식당이든 LG의 클로이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저는 삼성한테 로봇 사업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제품 사업부 쪽에 세트 사업부 쪽에도 긍정적 영향이 주지만 오히려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 대표적으로 로봇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하는 속도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해요. 속도 차이인 거예요. 로봇이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100km 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반도체랑 어떻게 보면 센서, 그러니까 뭐 컴퓨팅 반도체든 센서든 구동 반도체가 또 수요가 늘 거고 여기에 또 로봇에는 또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삼성의 핵심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는 저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로봇 산업이 성장한다면 기회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아마 저기 CES 뭐라 그럴까요? 뭐 전시회라 그러나요? CES요? CES. CS, 예. 예. 열리게 되면 그쪽에도 아마 로봇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항상 CS 때마다 삼성 또 삼성이 이제 예. 볼 같은 거 아니면 우리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로봇 네. 같은 거, 혈압을 재는 로봇도 공개했고, LG도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클로이 로봇을 많이 공개했고요. 아마 이번 CES는 특히 더 많이 공개하겠죠. 많은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주식과 관련된 로봇 산업 투자를 할 때 방금 노근창 그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을 하면 로봇은 그냥 기계 덩어리가 아니고 거기에는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측면, 청각적인 측면, 미각적인 측면 이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떤 정밀한 움직임이 있어야 수술도 제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 관련 기술 이게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가를 봐야지만 로봇 산업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로봇 산업만 툭 던져 놓으면 이거는 투기적인 것밖에 안 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예. 사실 이 서버 DDR5의 공급 증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동일합니까?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게 우리가 D램에서 제일 결정력이 큰, 즉 구매 결정력이 큰 회사들이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아마존이든 네. 마이크로소프트든 네.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뭐 특정 데이터 센터는 서버가 10만 개 정도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전력 소모가 크죠. 큽니다. 그리고 예. 그거를 냉각하기 위한 쿨링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전기 사용료가 거의 모든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 되게 강하고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서버용 DDR5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인텔로부터 SSD 사업을 얻으면 결국 인수하면 그걸 통해서 서버에 들어가는 그 하드 디스크를 이제 점점 다 SSD로 대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저전력 친환경 반도체 수요 성장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모든 가 컴퓨팅에 관계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고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 저 부분이 양자 컴퓨팅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어요. 예. 그 산업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네, 예. 사실 주식시장에 이 회사가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가 있다 그러면 지금쯤에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시기가 왔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없죠. 유통 시장에서는 아직 관심 갖는 거는 좀 너무 이를 것 같고요. 발행 시장에서는 뭐 스타트업 중에 그런 준비가 잘 된 기업이 있다면 미래의 관점에서 네. 뭐 관심 갖는 거는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유통 시장에서 관심 갖는 거는 너무 일찍 일어나면 빨리 잡혀 먹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